안녕하세요. 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영어 학원 고르는 법입니다. 영어 학원,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오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영상을 솔직히 뭐 전국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학원을 골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 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신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고의 학원을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최악을 걸러라.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모든 게 맞는 학원은 솔직히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학원이 정말 최악의 학원인 것만만 피해도 여러분은 그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좋은 학원을 찾아라.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영어 학원 고르는 법 첫 번째. 학생한테 관심이 있는 학원을 찾아라. 예. 이게 뭐 관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랑 비유하면 좋냐면 이제 장사랑, 저 항상 아이들한테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음식이 잘 나오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TV만 보고 있어, 가게 주인이. 그 가게 다시 갈까요? 안 가겠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서 챙겨주면 좋고, 또 내가 얘기하면은 또 이제 갖다 주면 좋고, 그리고 내가 맛이 없는지,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신경 써서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좋고, 이런 좀 식당에 가면 좋겠죠.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솔직히 실력이 좀 부족해. 그러면 반도 나눠져 있으면 좋겠죠. 반도 여기 상위권 반, 하위권 반 나눠져 있으면 좋겠고, 뭐 작은 학원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뭐 대형 학원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약간 학생한테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만 챙기는 게 아니라 중위권, 하위권은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도 괜찮은 학원이죠. 또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한테 만약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질문한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짜증내거나 질문을 안 받아준다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리고 약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그럼 이거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옮기세요. 네. 만약에 불꽃 영어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옮기세요. 네. 제가 정신 차려야 되니까 빨리 옮기세요. 알았죠? 그래서 학생한테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학원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한테 관심을 가지는 학원.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내가 선생님, 저는 제가 다니는 학원이 저한테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질문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잘 받아주시는지, 잘 챙겨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지 그런 게 바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하나 또 여러분이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좀 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다, 숙제 안 해온 거 혼낸다, 지각한 거 혼낸다. 이것도 관심이에요. 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혼내는 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거예요. 알았죠? 관심 없으면요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수강료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줄어들면 돼요, 안 돼요? 줄어들면 안 되죠. 여러분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여러분 기분 거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거스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혼내주고 지적해주고 잘못된 건 바로 잡는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학원, 다시 학원 반을 쪼개놓는다던가 질문을 잘 받아준다던가, 그리고 뭐 하위권 반은 하위권 반에 맞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한다던가,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혼내주는 학원, 이런 학원이 저는 일단은 최악의 학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학원들은 많습니다. 전국에 많아요. 여러분이 찾지 않을 뿐이지 전국에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는 곳. 이거는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시킨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한 지역에서 학생을 이제 4명을 받아가지고 한 2년 동안 한 20명 정도 키웠던 학원이 있어요. 제가 20명밖에 못 키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땐 정말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4명을, 1년 동안 4명을 계속 데리고 있었고, 유지했거든요. 2명은 나가고, 2명은 들어오고, 1명은 나가고, 1명은 들어오고, 이렇게 1년을 4명 동안 유지했었거든요. 뭐, 잠깐만 딴 얘기 해보자면, 제가 그때 이제 학생이 안 느니까, 원장님께 이제 약간 여쭤봤죠. 원장님,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자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왜 학생을 못 늘리고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힘들다. 본인은 이제 수업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학생들이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잘하는 거를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알 수 있으나 하위권 학생들은 더 관심 가져다 주고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걸 더 바랄 수 있다. 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 학원에 와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학원에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2번씩 갔더니 1년 만에 4명에서 이제 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예, 그 또 원장님한테 또 배운 게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잘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20명을 이제 받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열심히 하려고 제가 학생들의 특성을 다 썼거든요. 막 어디 나가고 있고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가 학생한테 아주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디테일한 특성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인수인계 받으시는 이 강사님께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대판 싸운 날인데 저는 학생에 대한 특성을 통해서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인수인계 받으시는 분은 이제 그 생각보다는 이제 자기가 어떤 수업을 할지에만 치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좀 실력이 없으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준비했다. 내가 이거 준비했고 뭐 천일문, 자이스토리 뭐 준비해서 나 이거로 이제 수업을 할 거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떠냐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별로죠. 왜냐면은 천일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도 천일문 세대입니다. 그래서 천일문 너무 저는 리스펙하고요. 자이스토리도 너무 리스펙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처음부터 되는 친구들이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저랑 이제 막 논쟁을 했어요. 그 학원에서. 예. 학생한테 먼저 좀 신경을 써서 학생이랑 좀 먼저 친해지고 학생의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좀 수업 준비하는 게 어떠냐. 물론 이제 학생이 많으면 그 힘들 수 있겠지만 대형이라면 못하겠지만 20명이니까 이거는 뭐 애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을 한번 해보고 학생한테 피드백을 받고 좀 수업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학생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은 자기 자신이 학생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한테 수업을 하고 학생한테 수업이 어땠냐, 어떻게 좀 조정할까,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 이 생각이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불꽃영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막 이런 얘기 자주 해주거든요. 물론 저를 뭐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수업에서 이런 부분 약간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난이도가 안 맞춰질 때가 있고, 속도가 빠를 때가 있고, 필기가 좀 적을 때가 있고, 필기를 빠뜨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피드백을 굉장히 약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막 까불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를 존중해 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과 논의를 많이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천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핀트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인수인계 그만해라. 싸우지 마라. 너는 가는 놈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제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는 곳, 이퀄 학생한테 관심을 갖는 곳,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번째로 말한 사항인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는 학원, 이것은 좀 1번과 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뭐 일단 관심을 가져야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도 또한 대형 강의와 좀 다를 수 있는 게, 대형 강의는 거기에 학생들의 여러 해 동안의 어떤 데이터에 맞춰 가지고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같이 소형은 이제 학생한테 가가지고 뭐가 어땠냐 저쨌냐 물어볼 수 있는데, 대형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위권 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업이 이해가 잘 된다, 그리고 질문 잘 받는다 하면은 아주 브라보다. 그것이 바로 학생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악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는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걸러라.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게 해주는 학원을 골라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세 번째는 숙제 검사를 잘 해주는 곳이에요. 숙제 검사. 네. 숙제 검사 보고 사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숙제 검사 중에 단어 테스트 있잖아요. 솔직히 영어학원 입장에서 단어 테스트 안 보는 학원은 솔직히 말할게요. 빨리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욕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제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인데, 단어 테스트 안 보는 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 꼭 봤으면 좋겠고, 어플로 봐도 되고요. 종이로 봐도 되고, 말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크북 같은 거 숙제 해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숙제 베껴본 적 있잖아요. 다들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저도 여기서 이실 짓고 하는데, 저도 학생 때 베꼈다가, 저희 학원은 이제 약간 빠따를 때렸거든요. 저희 학원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는요. 여러분은 이제 안 맞잖아요, 그쵸? 근데 어찌됐건 베끼는 걸 좀 잡아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등급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2등급도 흔들릴 때가 있고, 1등급이 전체 비율의 4%잖아요. 그러면 1등급 말고 96%는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좀 흔들린 적이 있지 않을까. 하위권은 여러 번 흔들리고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숙제를 베끼게 되고, 제대로 안 하게 되고, 또는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게 되는 거죠.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내가 막 문제 푼 다음에 모르는 거 다 별표 친 다음에 학원에 딱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잖아요. 제가 수학 영상도, 여러분 수학 잘 가르치시는 분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잘 모르는 거를 고민하는 시간,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다 이제 별표 쳐놓고 그냥 학원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버리면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줘도 본인이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도움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숙제 검사를 꼼꼼하게 해주고 디테일하게 해주는 그런 학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요 아마 상위권이 아닐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상위권은요 이미 어떤 학원에 가도 수업만 괜찮게 하면요 다 숙제를 하고 복습을 하고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상위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이 영어 학원을 괜찮은 곳을 찾으려는 친구들은 아직 영어 학원이 아직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직도 약간 괜찮은 학원을 못 찾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공부가 잘 안 돼 있겠죠? 기본기가 잘 안 잡혀져 있겠죠? 성적이 좀 낮겠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숙제를 할 때 제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지금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숙제를, 검사를 꼼꼼히 해주고, 여러분이 설령 베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잡아내서 어떻게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주는 학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베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잘못해서 엄청 맞은 적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숙제 검사를 잘 해주는 거. 솔직히 근데 이것 또한 숙제 검사를 한다는 거는 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숙제 검사를 해서 혼낸다는 거 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복습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검사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민수 숙제 잘했나? 우리 승희 숙제 잘했나? 막 검사하는 거는 솔직히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이 곧 숙제 검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학원 고르는 법. 수학은 잘 모르니까요. 그냥 영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를 고르는 게 아니라 최악을 걸러라
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첫 번째, 학생에게 관심 있는 학원. 두 번째,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는 학원. 세 번째, 숙제 검사를 잘해주는 학원.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학원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 1, 2, 3번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주제는 바로 학생에게 관심이 있냐 없냐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관심은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학원 입장에서도 학생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학원이 성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학원에게도 좋은 거예요. 학원 원장님한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도 관심 받으면은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게 되겠죠. 학원이 좋겠죠. 학생과 학원에 둘 다 좋은 게 바로 학생한테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영어학원 고르는 법, 네, 학생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15분짜리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꽃 영어 안현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